안녕하세요 여러분. 청년경찰 아카데미 김영식 교수입니다. 네, 정원빈 강사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경찰 채용 면접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? 네,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 면접에 좀 도움이 드리고자 좀 난감한 질문들 이거에 대한 답변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2탄이죠. 2탄이죠. 네. 1탄 안 보고 오신 분들은 1탄 보고 와야 돼요. 그죠. 뒤로 가서 보실 수 있나요 혹시? 네, 1탄으로 한번 보시고 2탄으로 넘어오세요. 네. 그리고 혹시 뭐 구독 안 하신 분 있으면 구독하고 하세요. 구독 안 하면 이게 플레이가 안 되더라고 보니까. 구독도 하시고 알림 설정도 하시고. 그런 것도 해야 돼요. 일단 저희가 세 가지 질문을 생각했어요. 이번 기존의 기출문제로 출제가 됐던 내용이고요. 정말 난감해. 이건 제가 면접관으로 참여하면서 물어보면서도 저도 난감했어. 네.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뭐였죠? 음료수. 네. 상사가 아니죠. 민원인이. 네. 첫 번째 첫 번째 질문은요. 이건 아마 여러분들 필기시험 공부할 때 뭐 부패 문제와 관련돼서 좀 다루는 내용이기도 해요. 보통 민원인들이요. 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나서 볼일을 보고 나서 이렇게 커피를 한 잔 가져오거나 아니면 음료수 박스를 바카스 한 박스를 가져다 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네. 과연 이런 경우에 수험생이라고 하면 받아 마실 거냐? 네.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. 안 마실 것인지. 은빈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저는 사실 제가 실제로 공무원 분에게 음료수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. 그런데 아예 안 받으시더라고요. 저희 이런 거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조금 감동을 받았거든요. 되게 뭐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한데도 되게 청렴하게 일을 하시는구나 해서 감동받았던 적이 있어서 저는 좀 안 받는다라고 대답을 할 것 같기는 합니다. 비싼 음료수였어요? 그러면은 또 생각이 달라지지만 농담이고요. 안 받을 것 같아요.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음료수를 많이 먹었습니다. 저는 정말 음료수나 드신 거 맞으시죠? 바카스 한 박스 가져오면은 사실 음주 단속에 단속됐던 사람이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. 좀 이상하잖아요. 불이익을 줬는데 그래서 혹시 농약 탔을까봐 겁나서 저는 안 마시고 동료들한테만 줬죠. 이상이 없길래 저도 많이 그때 마셨는데. 이제 마시는 걸로. 네. 근데 뭐 지금 최근에는 또 청탁금지법 뭐 그런 법들도 생기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뭐 미스 말씀하신 것처럼 음료수를 좀 사양하고 거절하고 하실 텐데 근데 정말 직무와 관련 없이 순수한 호의로 가져다 주는 뭐 아이스 커피 한 잔이라든지 뭐 그런 거라면 저는 오히려 그런 걸 고맙게 이야기하고 받아들이면서 또 시민들과의 어떤 관계를 좀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. 그래서 또 직무 관련성을 좀 언급하면서 민원인께서 뭐 직무의 어떤 대상자였다라고 하면 뭐 최근에 그런 법령들을 핑계 삼아서 아주 완곡하게 거절하는 게 정답일 것 같고요. 그게 아니라 정말 옆에 있는 슈퍼 가게 아주머니가 고생하는 파출소 순경에게 음료수, 아이스크림 하나를 건넨다라고 하면 이거를 거절하는 건 오히려 우리 지역사회의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좀 저해가 되지 않을까? 네. 그래서 그건 뭐 상황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답변을 유연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근데 실제 면접장에 보면요. 정말 이제 FM대로 뭐 단순히 믹스커피 한 잔도 안 받아 마시겠다. 단호하게 거절하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민원인들을 민망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꼬리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런 경우에도 끝까지 안 받겠다고 하더라고요. 물론 뭐 그게 옳은 거겠죠. 근데 다만 거절하는 것도 거절의 방법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. 이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, 면접관들은. 계속 안 먹는다고 하니까 면접관이 이렇게 꼬리 질문을 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상사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안 먹을 거냐? 그렇죠. 절대 안 먹을 거냐? 그죠. 할머니가 주는데도 안 먹을 거냐?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유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? 맞습니다. 싶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만약에 정말 밀접한 직무 관련자라고 하면 정말 완곡하게 거절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뭐 단순한 호의라는 게 명백할 때는 네. 그리고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하면 네? 몇십만 원짜리 먹을 수는 없잖아요. 뭐 네. 산삼 같은 거 먹을 수는 그렇죠.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? 네, 두 번째 정말 많이 우리 면접자들에게 물어보는 그 질문이에요. 음주 단속 중에 지인이 단속이 됐다든지 동료가 단속됐다든지 특히 아버지가 단속이 됐다.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? 우리 조현우 PD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이게
보통 같은 단속하는 그 현장이라면은 아버지여도 단속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죠. 보통 저렇게 같은 현장이라면 뭐 보통 혼자 있지 않고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네. 아마 뭐 봐준다는 게 아버지도 아마 그럴 거예요. 아들을 딱 만나면은 이야기하기도 곤란할 거야.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. 만약 단둘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저렇게 하면은 이제 부자의 연을 끊어야 되겠죠. 상속 때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은비 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저는 근데 단속을 할 것 같아요. 왜냐면 뭐 단둘이 있던 어떤 상황이던 간에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하고, 만약에 음주 단속이라면 더더욱이나 이게 생명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단속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단둘이 있건 뭐 단체 단속을 하고 있건 무조건 단속을 한다. 아버지가 무릎 꿇고 밀어도 단속을 한다.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건 또 어때요? 아직 이런 상황에 놓여본 적이 없어서 제가 100% 장담해서 대답을 하기는 힘들지만 나는 이렇게 할 것 같다. 좋은 답변이세요. 이렇게 좀 대답을 할 것 같아요. 사실 뭐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네. 현실에서는 일어날 리가 없죠. 그리고 네. 뭐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대답을 목이 메이네요.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법 집행의 이제 공정성,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. 경찰 직무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뭐 우리 은비쌤처럼 일관되게 이렇게 단속을 한다라고 답변하는 게 좋습니다. 다만 이제 꼬리 질문을 하겠죠. 네. 정말 뭐 단둘이 있을 때 그럴 거냐, 뭐 그게 동료가 아니라 아버지여도 그렇게 할 것이냐 이렇게 계속 묻거든요. 그럴 때는 정말 인간적인 어떤 고뇌라든지 네. 갈등을 좀 표출해 주면서 그래도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경찰관으로서 바른 거라 옳은 거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 질문이죠.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을 때. 네. 이런 질문도 실제 기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. 그리고 직장 생활 내에서요, 뭐 동료 간에 또 상하 간에 또 선임 간에 후임 간에 이런 사적인 심부름, 그러니까 경계가 애매한 심부름 같은 게 있어요. 근데 뭐 직장 생활에서 이거는 뭐 어떤 배려 차원에서 아니면은 뭐 그 직장의 어떤 매너로서 저는 일부는 허용이 된다라고 봅니다. 그렇죠. 근데 그 허용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냐? 뭐 구두 닦아오라고 시킨다든지 아니면 대신 약을 뭐 처방받아 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세차를 시킨다든지. 그렇죠. 사실 제가 예전에 경찰 생활할 때는 막 세차도 하고 그랬어요. 아, 정말요? 아주 오래전입니다. 아주 20년 전에. 오래전에. 만약 지금 같았으면 네. 갑질로 신고했겠죠.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몰지각한 상사들은 없을 그렇죠. 거고요. 다만 또 이제 세대 간에 약간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커피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했을 때 과연 그걸 허용할 거냐? 은비씨 해야죠. 어떠시겠어요? 그 정도 뭐 크림은 어느 정도 타시는지 설탕은 어느 정도 타시는지 제가 다 파악해서 아주 맛있게 타다 드려야죠. 커피는. 오면서 뭐 침대 뿌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? 그렇지 않습니다. 현우 커피 심부름. 저는 커피 심부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뭐는 안 허용이 되나요? 안 되는 거는? 허용이 안 되는 것은 제가 개인 시간에 내서 상사가 직접 해야 될 거를 제가 대신하는 경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근데 아주 중요한 걸 짚어줬는데요. 이런 질문들, 유사한 질문들이 있을 때요. 판단의 기준이 필요해요. 거기에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뭐 그 음료수를 받아 마시는 거에 있어서 직무의 관련성.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요. 본인의 본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없는지 여부. 그 자기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적 심부름에 대해서는요. 분명히 본인도 어필을 해야 됩니다. 뭐 그런 판단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답변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게 뭐 음료수일 수도 있고 뭐 식당 예약이라든지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. 네. 그런 게 본인의 그 직무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동료 간에 충분히 그쵸. 직장 매너로서 네. 할 수 있는 할수 게 이제 있죠. 그런 융통성이 좀 필요한 거죠. 근데 만약에 정말 과한 그런 사적 심부름 시킨다.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? 그러면 이제 좀 완곡하게 거절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막 화를 낸다 그러면. 화를 낸다. 네. 야 그런 거 좀 해줄 수 있지.
제가 왜 못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언제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또 도와드릴 수 있는지 좀 차분하게 설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? 맞습니다. 이렇게 사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없어요. 맞아요. 다만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재치라든지 순발력을 묻는 거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직장 생활에서는 좀 유연성이 좀 필요해요. 맞아요. 너무 고지식하고 딱딱한 FM의 답변만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요. 은비쌤 답변하신 것처럼 좀 유연하게 그리고 정말 배려 차원에서 뭐 선임들이든 상사에게 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은 맞아요. 뭐 좋은 답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상황을 너무 악화시키는 거, 상황이 정말 커지지 않게 만드는 그렇죠. 그런 게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맞아요. 많이 하거든요. 뭐 네. 어디다가 신고를 한다든지 그렇죠. 아니면 내부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답변들은 무조건 맞아요.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. 맞습니다. 아마 그런 걸 유도할 거예요. 네. 근데 그런 걸 꾹꾹 참았다가 꾹꾹 참았다가 최대한 본인의 네. 인내심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면 좋은 답변이 될 겁니다. 네. 오늘도 너무 유익한데요, 내용이. 네. 자아자찬. 사적 신분 시키기만 해봐 내가 지금 바로 신고할 거야 국민권익위에. 네, 여러분들 면접 준비 잘 하시고요.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